청소년 문화론 제10강 1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대중음악 문화와 관련된 건데요. 우리가 이제 청소년 문화와 관련해서 강론을 계속 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청소년의 대중음악 문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청소년에 있어서 음악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대중음악에 이해하고 청소년과 대중음악 그리고 청소년 대중음악 수용의 과제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대중이라는 말은 무엇인가요? 클 대자에 무리중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다, 많은 사람들이 이쪽에 많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 대중이라는 표현은 보통 우리가 농경 사회에서는 잘 쓰지 않았던 얘기입니다. 우리가 농경 사회에서 산업화 사회로 이렇게 넘어갔죠. 그러면서 중세를 벗어나서 결국 근대로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그러면서 근대의 산업화와 또 그 산업화가 가지고 있는 그 잉여, 생산성의 잉여 부분을 이제 자본가들이 가져가면서 결국은 이제 자본주의 사회가 우리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농경시대의 농업인들이 대부분 근로자, 도시로 와서, 근로자가 되면서 이제 시민을 형성하죠. 그래서 시민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어떤, 도시에서, 도시에 성이 있으면 성의, 안쪽에 시장이 형성돼서 거기에 이제 시민이라는 용어가 나왔다고 했어요. 그러한 시민들이 일종의 이제 어떤 그 다수의 무리를 형성해서 우리가 이제 대중이라는 개념이 나왔고, 보통 대중은 상당히 감각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어떤 감각이라는 게 사물을 이렇게 접하면 그게 바로 떠오르는 이미지, 그런 이제 느낌, 이런 걸 감각이라고 하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직설적이고, 이걸 통속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통속성이 있고, 그리고 오락을 즐기고, 또 아까 산업화와 자본주의의 입장에서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면서 이 대중들을 상대로 해서 일종의 음악도, 대중음악을 가지고 상업적인 측면도 일종의 기획하고 그걸 판매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했다. 상업성은 기초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다가는 이제 또 대중음악과 관련해서 이제 대중음악이 아닌 순수 예술 음악이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술성과 신미성을 여기 순수 음악이 갖고 있죠. 근데 대중음악이라 해도 대중음악도 예술성과 신미성을 많이 이제 흡수하면서 대중음악이 단순히 오락성 그리고 아주 통속적이고 감각적인 것을 떠나서 예술성과 신미성도 가미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중음악의 이해를 좀 더 해보죠. 우리가 대중을 대상으로 하고 이것이 보통 대중 매체를 통해서 전파되는 음악이었어요. 대중 매체가 전에는 TV, 라디오 이렇게 한정적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미디어가 상당히 다양화됐죠. 손안의 컴퓨터라는 이제 휴대폰, 그걸 이제 또 더 스마트해졌다, 스마트폰이라고도 하는데, 결국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음악을 듣는 이제 이런 단계까지 이르렀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순수 음악이라 하면 예술 음악, 종교 음악 이렇게 순수 음악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것과 상반된 성격을 지닌 음악이다, 약간. 그래서 통속적이고 감각적이고, 그런데 지금은 신미성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고 했어요. 대중음악은 우리가 뭐 음악 이론이나 음악적 훈련이 없어도 감상이 가능하죠. 대중음악의 특성 중에 가장 중요한 얘기이고, 대중이 흥미를 위주로 즐겨 부르는 노래였고요. 가장 중요한 기능이죠. 오늘날 대중의 정서에 기반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정서에는 여가 기능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대중음악이. 현대 그 도시화되면서 익명성이 높아지고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면서 경쟁 사회다 보니까 요즘에 필요한 것은 정설하겠습니다. 옛날식 우리가 가족도 대가족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정서를 서로 나눌 수 있는 대상도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대중의 정서에 상당히 대중음악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대중음악이라고 하면 뭐 어떤 음악이든 그러겠지만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 우리가 현대 사회는 익명의 산업화 사회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시대를 반영하는, 그리고 시대를 총체적으로 드러내는 이제 시대의 산물이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문화가 타일러가 얘기했던 인류 생활 양식의 총체다, 어떤 양식에 하나 들어가죠.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시대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 패러다임, 흐름, 그런 정서, 거기에 그 시대의 사상, 이런 부분들을 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대의 산물이다. 이것은 결국 대중음악이 하나의 문화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대중음악의 특징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대중적인 것에 강조를 두는 것으로 누군가에게 인기 있는 음악이죠. 그래서 대중적인 것이라는 게 여러 사람들이 따라 부를 수 있는, 그렇게 음악 이론이나 훈련이 없어도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상당히 인기 있는 음악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대중음악이 상업적 성격을 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중음악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을 전제로 해서 하나의 거래되는 상품으로서 이렇게 어, 어, 이 상업적 거래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한국은 보통 대중음악이 1990년대 이후에 기업과 기획사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한 자본들이 투입됐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시장까지 상업적 무대를 넓혀가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BTS입니다. 그래서 한류가 지금 상당히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것도 하나의 상업적인 성격도 다분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음악적, 비음악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유통 방식이 말로 하는 구전이 있고, 또 악보를 통해서 유통되기도 하고요. 음악 이론과 미학이 이제 전미되고 있다고 했어요. 가미되고 있다. 그리고 이 대중음악은 작곡가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익명성이 있다. 그런가 하면 순수 음악은 작곡가가 있죠. 베토벤이나. 그래서 작곡가의 의도를 중시해서 이걸 원곡을 재현하는 거. 마치 이제 전통 도자기에서 전통을 재현한다는 의미죠. 과거의 것을 최대한 재현을 한다. 이런 순수 음악은 약간 그런 원곡 재현의 측면이 있다면, 대중음악은 연주자에 따라서 편곡을 마음대로 하고 다양한 재해석을 통해서 편곡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대중음악은 상당히 순수 음악에 비해서는 좀 더 재해석이 다양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중음악을 종류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들도 뭐 다 아는 부분인데, 대중가요는 보통 유행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찬송가를 중심으로 이렇게 또 가요가 발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중가요는 찬송가 중심으로 하고, 우리가 유행가라고 할 때 보통 대중가요를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팝송은 팝이라고도 하는데, 미국의 19세기 말에서 팝송이 이렇게 근원을 가지고 있고, 뮤지컬도 19세기 후반인데 여기는 유럽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화 음악은 보통 영화는 우리가 시각 매체죠. 시각 매체인데 거기에 이제 그 음악을 이렇게 깔면서 시각을 보충해주는, 그리고 좀 더 돋보이게 하는 그런 역할의 영화 음악이 있죠.
비슷한 예로 드라마의 음악이 있는데 OST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에 뭐 주인공의 감정이라든지 그 드라마의 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맞춰서 맞춤 작곡을 하고 거기에 음악을 까는 그런 일종의 드라마 음악이 있죠. OST로 이렇게 뜬 노래들도 음악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면 프랑스의 대중음악은 샹송이죠. 샹송이고 이탈리아의 대중음악은 칸초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라의 대중음악들이 좀 있고요. 미국 남서부 대중음악이라는 로큰롤도 있고요. 여기서 힙합은 또 뉴욕의 할렘가의 흑인에서부터 시작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힙합이라는 음악 장르도 있고 디스코는 우리나라에서 1970년 후반에 디스코가 유행했다고 그러고 어, 재즈는 재즈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재즈가 기반을 두고 나타났고 CCM이라고 해서 이게 기독교 음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CCM도 있고 이외에도 어, 여러 종류의 음악이 또 있죠. 우리가 이제 청소년의 대중음악 그 향후 양상을 한번 보면 음악은 이제 상당히 청소년들에게는 좀 더 의미가 있다. 특히 한국의 청소년들에게 더 인기가 있겠죠. 왜 그러냐면 한국의 청소년들은 대부분 이제 그 학업을 하는 시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소년들은 과도기다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성숙된 방향으로 가는 그런 과도기고 또 청소년들은 어떤 신체적으로도 급격한 변화의 시기이기도 하고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또 성 정체성도 형성하는 시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업에 보통 이제 대입 입시, 한국은 대입 입시가 하나의 아주 중요한 통과 의례 같이 돼 있어서 거기에 상당한 이제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래서 우리도 통과해 왔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결국은 획일적이고 억압적인 생활을 하죠. 대부분 이제 가정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획일적이고 억압적인 생활이 이런 스트레스로 받아오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여유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게 보통 정서 기능을 풍부하게 해주는 그런 틈과 여유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청소년들에게 그 틈과 여유를 보충해 주는 거 결국은 그 메워주는 그런 역할 그래서 음악이 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음악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청소년들은 되게 인터넷이나 휴대폰과 같은 미디어를 중심으로서 음악을 듣고 공유하는 활동을 하죠. 그리고 더 청소년들 더 잘하겠죠. 그리고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활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서로 또래 집단끼리 서로의 가수이기도 하고 관객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개성도 그 과정에서 발견하고 서로 인정해주고 그러면서 그들만의 음악적인 의뢰 교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비단 청소년뿐만 그렇지 않죠. 한국의 대중문화가 하나의 노래방 문화가 하나의 한국의 흥문화로도 우리가 어, 흥겨운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한국인들의 약간 정서를 대변하기도 했죠. 근데 과거에 이제 이게 청소년들의 여가 문화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우리가 가족 복지를 우리가 보면 가족도 마찬가지로 대가족에서 핵가족이 되고 거기서 1인 가구가 나타나고 대양 가족이 나타나면서 결국 가족의 기능이 여러 기능이 있는데 결국은 여가의 기능이 중요하다고 했듯이 그러면서 그 여가는 정서를 풍부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마찬가지로 음악도 가장 짧은 시간에 감정을 표출하고 또로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는 그러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음악만의 또 독특한 힘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청소년들이 노래방을 가는 걸 굉장히 터부시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지만 경찰청에서 관리를 하면서 노래방을 풍속 영업부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청소년들이 거기 노래방을 가는 것을 터부시하고 막고 그랬던 측면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게 노래방을 넘어가면서 청소년 수련관에서 결국 노래방 설치도 가능하게끔 그렇게 해서 이 청소년들이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하나의 여가적인 측면이 있고 틈의 역할을 하고 거기서 결국은 정서가 풍부해지고 그럼으로써 창조성과 예술성을 오히려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음악 지원 활동을 또 본격적으로 하자 이렇게 인식이 전환됐죠. 제도도 전환됐습니다. 이건 상당히 좀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소년들이 악기 연습도 하고 공연도 심지어 하면서 적극적인 음악을 추구하는 활동을 하게 됐죠. 그래서 청소년들이 음악 추구 활동을 하고 그들이 중요한 여가 문화가 되고 심지어는 그들이 이제 일부는 본인의 본인이 음악 문화를 전문가처럼 계속 자기의 문화로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청소년들의 음악 문화는 그 자체로 창조성과 예술성을 지니게 됐고, 그래서 독자적 공간 마련과 음악 지원 활동이 오히려 필요하고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의 대중음악을 수용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청소년기는 양가 감정을 가지고 있고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청소년들은 미성숙하지만 성숙이 되려고 하는 의미에서 독립성을 가지려고 하죠. 부모로부터도 독립성, 그리고 또래 집단과도 소속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독립적이고 싶어 하죠. 그리고 어떤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존성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중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만의 음악적 파노라마를 구축하고 싶다. 이런 이제 욕망이 강하죠. 청소년기는. 그래서 자신만의 독특한 또 음악 취향을 형성하기도 해요. 이게 취향의 문제는 상당히 문화적인 문제가 있고 또 자기만의 성격, 개성을 드러내는 거죠. 프랑스의 학자죠. 피에르 보르디에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분은 구별짓기라는 책을 썼어요. 여기서 구별짓기는 단순히 너와 나는 다르다 여기를 넘어서 아예 하나의 문화적 취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구별짓기는. 그럼으로써 차별화를 둔다는 것이죠. 이것은 구별짓기라는 독특한 취향을 가지고 결국은 자신만의 개성과 문화적 역량을 개발한다. 이런 측면에서는 좋은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댄스 음악과 이 메탈이라는 게 강력한 사운드와 파워풀한 연주를 특징으로 하는 락 음악의 한 장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메탈이나 힙합 이런 흑인의 그 문화죠. 그래서 힙합도 즐기고 인디 음악도 하죠. 1996년 음반 사전 심의제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인디 음악이라는 것은 일종의 인디펜스라고 해가지고 독립 음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디 음악도 나왔고 뉴 에이지라고 해서요. 여기 동서양입니다. 성이 아니고 동서양의 교감. 그래서 서양의 이런 락 음악의 한계를 넘어가서 동양적인 감미로운 느낌을 이렇게 서로 융합을 해서 주로 전자음향이나 피아노를 가지고 상당히 감미로운 느낌의 음악을 만든 것이요. 그래서 이것은 스트레스 해소도 하고 또 심리치료나 명상음악으로도 자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청소년의 자아 정체성 형성 시기에
이렇게 구별짓기, 독특한 음악 취향을 또 형성하는데 대중음악이 상당히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아까 또래 집단이나 이 또래 집단들과 노래방을 가지고 대중음악을 이렇게 수용하면서 집단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소속감을 가지고 만족감을 가지고 안정성을 찾아가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문화 정체성으로도 형성이 된다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또 해소하는데 이렇게 잔잔한 음악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육체적인 참여, 랩 음악이란 댄스 음악이라든지 하드락 음악을 선호함으로써 또 그 강렬함에서 스트레스를 또 해소하기도 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또 스타일을 동일시하고 또 대리 만족도 하면서 이제 가수의 용모, 머리 모양, 의상, 몸짓, 안무 등을 이런 스타일을 선호하고 따라하기를 하죠. 모방, 청소년기에 모방 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좋아하는 가수를 통해서 또 이성적 호기심도 어느 정도 충족하는 그런 이제 대중음악을 통해서 이렇게 일종의 완화되고 또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기도 하고 이러한 대중음악의 수용에 유의미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이제 대중음악에 대한 청소년들의 수용의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청소년의 대중음악 수용과 관련해서 여전히 과제는 또 남아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990년대 대중음악의 황금기라고 했는데, 이때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이고, 또 다양한 광범위한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때인데, 이게 갈수록 이게 좀 좁아지는, 이렇게 너무 좁아지는 분위기가 있다. 그래서 음악의 다양성을 추구할 필요성이 있고, 또 대중음악의 선정성이 당분히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음반의 산업화와 자본주의 시장 경제 논리로 일종의 상품이 되죠. 대중음악이 상품이 돼서 이걸 계속 이제 확대하고 심화하려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속성과 같은 것이죠. 그렇게 되면 왜곡된 성문화도 이렇게 대중음악을 통해서 이렇게 전파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막기가 힘들면 비판적 수용 능력을 이렇게 청소년들이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비판적 수용 능력을 함양하고 그것을 역량 강화를 해야 될 측면이 있는 반면 또 대중음악을 기획하고 또 부르는 그 가수의 책임과 의무도 다분히 있는 거죠. 그래서 환경을 또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차원이 다른 차원에서의 이런 선정성을 탈피할 필요가 있다.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거고요. 이 구별짓기, 피에르 브루디에가 했던 구별짓기는 자신에게 좋은 취향을 만들어서 그 취향을 가지고 차별화를 두지만 이게 더 차별화를 넘어서 배타적인 모습까지 되게 되면 일종의 평등의 문제, 공정의 문제, 그리고 혐오의 문제, 나중에는 그걸 가지고 서로 이제 분쟁의 문제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성숙한 팬덤 문화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문화 주체로서의 주체라는 것은 책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 주체로서의 모습, 그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또 건강한 문화의식을 함양해야 되겠죠. 노래방이 여가 공간이자 스트레스 해소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공간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기성세대의 인식 변화가 됐다고 했죠. 그러면서 제도도 변경됐어요. 그런데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의 이런 상업주의의 덫에 걸리면 역시 이제 이런 부분이 폐쇄 공간이다 보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좋지 않는 또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노래방을 이용하고 그 대중음악을 가지고 수용함에 있어서 절제의 문제가 또 있을 거고 그런 안목을 또 향상시키는 게 아까 그 수용 능력, 비판적 수용 능력과 관련해서 중요하다. 그런데
항상 얘기하지만 청소년기는 학업의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따로 이렇게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태도를 좀 벗어나서 이것도 대중음악도 하나의 교육 시스템에 넣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항상 그 교육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발적 참여와 높은 학업 성취하고도 연계되게끔 프로그램화해서 그러다 보면은 이제 청소년들이 대중음악을 통해서 예술적 가치를 지닌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을 이해하는 데도 더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실용음악 지식도 습득시키고 그러면서 비판적 사고 능력을 함양시키도록 하고 그 역량을 강화해주는 측면으로 가면 좋겠다. 그래서 새로운 예술 문화 창조를 할 수도 있다. 청소년기는 민감성이 더 높고 흡수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창의적인 대중음악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안목을 키울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대중음악을 수용함에 있어서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그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1교시 수업을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